여기는 서울의 한 지하철. 한 영국 여자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 여성은 여러 명의 한국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되는데요.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클로이예요. 저는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답니다. 전공은 사회학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죠. 학기 중에는 바쁘게 지내지만 방학만 되면 어김없이 여행을 떠나요. 방학 때 여행을 떠나는 게 제 삶의 활력소랄까요? 매번 새로운 곳에 가면 마음이 설레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랍니다. 낯선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은 언제나 새로운 영감을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행 다니는 게 제 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이번 방학에는 아시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주로 다녔는데 이번에는 좀 색다른 곳에 가보고 싶더라고요. 마침 같은 학과 동료 교수님인 매건 교수님도 아시아에 관심이 많으셔서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죠. 매건 교수님과 어느 나라를 갈지 상의하던 중 중국과 한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두 나라 모두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이런 배경부터 두 나라는 저희를 설레게 만들었죠. 사실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문화적으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두 나라를 여행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 흥미로운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해요. 솔직히 중국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낸 걸 보면서 아, 중국의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겠구나 라는 생각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솔직히 옛날까지만 해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구만 많은 나라였는데 이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인 건 맞잖아요. 지하철 같은 인프라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으리라 짐작하고 있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매건 교수님과 함께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공장안부터 말이 안 되더라고요. 공항 건물부터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데 내부 인테리어는 또 얼마나 현대적인지 화려한 조명에 최첨단 시설들까지 갖춰져 있으니 절로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뉴욕이나 런던 공항 못지않다 싶었죠. 매건 교수님도 지금까지 와본 아시아 공항 중에 최고라면서 감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처음 역사에 발을 내딛는 순간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죠. 마치 SF 영화에 나올 법한 미래 도시 같은 인상이랄까요? 반짝거리는 대리석 바닥에 LED 조명까지 화려하게 빛나고 있으니 런던 지하철역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이내 좌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든 건 바로 중국어 표지판들이었거든요. 아무리 둘러봐도 영어로 제대로 표기된 안내문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온통 중국어 투성이거나 그나마 있는 영어 표지판도 중국어를 그대로 영어로 소리내서 읽는 방식의 표지판이라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죠. 함께 갔던 매건 교수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한참을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겨우겨우 승강장을 찾아 도착했어요. 진짜 원시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니까요. 혹시나 해서 역무원에게 물어봤는데 이것도 뜻밖의 낭패였죠. 대부분이 영어를 하나도 못하시는 거예요. 발음도 알아듣기 너무 힘들어서 소통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일본 사람들도 영어 발음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던데 중국의 영어 발음도 일본 못지 않았어요. 매건 교수님이랑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유추하는데 무슨 스무고개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런던 지하철역 같으면 저희가 쓰고 있는 영어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을 텐데 중국에선 그런 걸 전혀 기대할 수 없었어요. 아무튼 간신히 지하철에 올라탔죠. 근데 이 과정이 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어요.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몸싸움을 해가며 겨우 탑승할 수 있었거든요. 매 정거장마다 쏟아져 들어오는 인파 때문에 숨 쉴 틈도 없이 밀려다녔달까요. 마치 전쟁터에 뛰어든 기분이었죠. 그나마 좌석에 앉았다고 해서 마음 편할 순 없었어요. 코를 찌르는 악취가 객실 안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뭐랄까, 한참 썩어가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연상케 하는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니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과자 봉지나 껍질, 음료수 캔 등등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는데 누구도 치울 생각을 안 해요. 쓰레기통은커녕 청소하는 직원조차 찾아볼 수 없었죠. 분명히 인터넷으로 찾아볼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았는데
매건 교수님이랑 중국이 이 정도로 언론을 통제한 건가 싶은 얘기를 할 정도였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의 행동거지들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바닥에 침을 뱉어대고 통화는 왜 그렇게 큰 소리로 해대는지 모르겠어요. 에티켓이나 기본적인 매너는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광경들의 연속이었죠. 같이 여행 갔던 매건 교수님이랑 말로 대화하는 건 포기하고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물론 다른 나라들의 지하철도 러시아어 때는 미어터지게 붐비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질서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불결함은 상상 이상이에요. 하다못해 영어 안내문조차 없으니 그야말로 살벌한 전장 같은 느낌이랄까요.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이었죠. 간신히 목적지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엔 거리 풍경의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길가에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고 그걸 치우는 사람은 없고 쓰레기통도 보이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듯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다니고요.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더러운 거리 풍경이 이어졌죠. 어딜 가나 비슷한 광경들 뿐이에요. 공중화장실에 가봐도 엉망진창이고 변기는 막혀 있거나 고장난 데다 악취까지 진동을 해요. 그리고 중국 화장실의 문은 잠금 장치가 모두 고장나 있나요? 아니, 다들 문을 안 잠그고 들어가서 난감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요. 이 모든 게 정말로 중국의 일상이구나 하는 생각에 절망감마저 들더라고요. 특히 사람들의 질서 의식 부재가 심각한 수준이에요. 쓰레기 문제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아무도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지 않으니 점점 거리는 몰골이 변해가고 그걸 치울 생각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냥 포기한 거나 다름없죠. 중국에서의 며칠은 저에게 정신적 고문과도 같았어요. 매건 교수님도 시간이 갈수록 차라리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빈도수가 늘어나더라고요. 지하철은 물론이고 길거리에서까지 괴로움이 계속되니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었어요. 악취와 불결함, 그리고 시민의식의 결여. 발전된 도시의 모습을 기대했던 제게는 모든 게 충격의 연속이었죠. 결국 저와 매건 교수님은 중국에서의 여행을 조기에 종료하기로 했어요. 더는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익숙하게 지냈던 런던이나 뉴욕과 다르게 중국은 너무나도 판이한 수준이라는 걸 뼈저리게 실감했죠. 화려한 중국의 겉모습에 속아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게 부끄러웠어요. 아무리 중국이 경제 발전을 이뤘다지만 기본적인 질서나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실망만 안고 중국을 뒤로했어요. 비행기에 올라 한국행을 택했죠. 근데 저는 한국에서 상상도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의 혼란스럽고 불편했던 경험 때문에 지쳐 있었던 저와 매건 교수님에게 한국행은 큰 기대감을 안겨주진 못했어요. 아, 뭐 거기서 거기겠지. 라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내렸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죠. 깔끔하고 쾌적한 인천공항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는 화려한 건축물에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정작 내부는 지저분하고 혼잡하기 그지없었거든요. 반면 인천공항은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이고 청결함과 효율적인 동선까지 갖추고 있었죠.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도 인상적이었고요. 이런 경험은 서울 시내에 들어서면서 더욱 강렬해졌어요. 거리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건물들도 현대적이면서도 품격이 느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도로와 인도가 철저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중국에선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한국의 지하철이었어요. 역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입이 떡 벌어졌다니까요. 바닥은 눈부시게 깨끗하고 벽면은 마치 갤러리에 온 듯한 세련된 디자인이었죠. 중국의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지하철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게다가 한글과 영어로 된 안내 표지판 덕분에 길 찾기도 쉬웠어요. 중국에서 고생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서울의 지하철에는 중국처럼 엉터리 표지판이 아닌 제대로 된 영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노약자와 장애인을 배려한 편의시설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죠. 이 모든 게 얼마나 세심한 배려의 결과물인지 몰라요. 그런데 객실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좌석이 넓어서 편하게 앉을 수 있고 객실은 쾌적하고 깨끗했거든요. 중국에서 겪었던 혼잡하고 불결하기까지 했던 그런 기분 나쁜 느낌은 찾아볼 수 없었죠. 소음과 진동도 최소화되어서 마치 고급 열차에 탄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중국 지하철에선 승객들이 큰 소리로 통화를 하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피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담배를 피우기까지 해서 정말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있는 동안 지하철 안에서 그런 민폐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죠. 특히 스크린도어는 정말 획기적인 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에선 승강장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는데 서울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승객을 위한 배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환승을 해야 돼서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매건 교수님이 저를 툭툭 치면서 저쪽을 보라고 손짓하는 게 아니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바라봤는데 아주 맛있게 생긴 빵가게가 있더라고요. 지하철 역사 내에서 풍기는 빵 냄새는 바로 제 침을 고이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건 교수님이 출출하니 빵 하나를 먹자고 계속 조르는 게 아니겠어요?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고는 있지만 지하철역 안에 있는 빵가게니까 맛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매건 교수님은 조그만한 식빵같이 생긴 것을 샀고 저는 검은 깨가 박힌 동그란 빵을 샀습니다. 각자 한 입씩 베어 먹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건 교수님의 빵 안에는 겉은 바삭한 느낌이 나는 소보로로 둘러싸여 있고 안에는 촉촉한 식빵 사이에 밤 조각들이 알알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고른 빵 안에는 달콤하면서도 검정색 무언가들이 들어있는데 동그란 게 씹히면서도 앙금이 입에서 사르르 녹아 순식간에 다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매건 교수님이 웃으면서 이거는 팥빵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대체 영국에서는 다른 나라 음식들을 많이 도입하면서 왜 이런 팥빵 하나가 없는 것인지 정말 원망스러웠다니까요. 아마 영국에 팥빵이 있었다면 매일 하나씩 먹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게 빵을 하나씩 해치우고 환승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 역사 안을 보니 도서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세심한 공간을 보면서 승객을 얼마나 배려한 곳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을 둘러볼 때마다 중국과 런던의 지하철이 한국의 지하철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죠. 런던 지하철은 오래되고 낡은 시설에 더딘 운행 속도, 그리고 무질서한 승객들까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중국 지하철에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는 모습에 정말 질렸거든요. 하지만 한국 지하철에서는 달랐어요. 승객들은 모두 조용히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거든요.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범절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특히 노약자석의 어르신들을 양보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중국에선 노인과 장애인은 그저 눈치를 보며 구석에 서 있어야 했거든요. 반면 한국 지하철에선 배려와 양보가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혀 있더라고요. 지하철 시설도 물론 뛰어나지만 한국에서 가장 배워야 할 건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에서의 악몽과 달리 한국에서의 경험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단순히 이동수단으로만 여겨졌던 지하철이 한국에서는 일상의 품격을 높여주는 멋진 공간으로 다가왔달까요. 안전과 쾌적함 속에서 교양 있는 시민들이 이동하는 모습, 정말 선진국다운 광경이었죠. 매건 교수님과 저는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 잠실역에서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함께 여행 중이던 매건 교수님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더니 쓰러지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손을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재빠르게 신고를 해주시더라고요. 다행히 역무원분들이 즉시 응급조치를 해주셨어요. 약을 드리고 휠체어에 모셔서 역사 안쪽으로 이동하시더니 역 내에 있는 병원으로 모시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따라갔죠. 의료진분들이 신속하게 교수님을 진료해 주셨어요. 상황이 다행히 심각하진 않았고 교수님도 금세 의식을 되찾으셨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빈혈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었다고 했어요. 휴식을 좀 취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하셨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교수님 곁을 지켰어요. 이때 알게 된 사실인데 전 세계 지하철역 중에서도 잠실역 같이 역 내에 병원이 있는 경우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덕분에 오늘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교수님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에요. 역사 내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초기 대응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목격한 일 덕분에 잠실역 안에 있는 병원의 가치를 몸소 체험한 셈이죠. 이렇게 승객의 안전과 건강까지 생각하는 배려가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서울 지하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최첨단 인프라와 편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철학이 돋보이는 거죠. 잠실역 내에 있는 응급 의료시설은 이런 가치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서울의 지하철에서 감동이 연속이었지만 한국 여행의 즐거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 특히 감탄했던 건 바로 한국 음식이었어요. 상상 이상으로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넘쳐나는 거 아니겠어요? 매건 교수님께서 미식가로 유명한데 한국에 있는 맛집까지 이렇게 많이 알 줄 몰랐거든요. 교수님 덕분에 정말 맛있는 한식당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잊지 못할 메뉴가 바로 삼겹살이었어요. 살짝 구워진 고기를 쌈채소에 싸 먹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고기를 먹을 때 함께 나오는 반찬들도 특히 김치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죠. 런던에서 먹어본 어설프게 따라한 가짜 김치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아삭아삭한 식감에 자극적이면서도 깊은 맛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의 매운 음식들도 빼놓을 수 없어요. 처음엔 매운맛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점점 그 맛의 매력에 빠져들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매력을 느낀 건 불닭볶음면이었어요.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는데 매운 것도 익숙해지는지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끝까지 다 먹을 수 있답니다. 그때 오죽 맛있었으면 캐리어에 10개나 쟁여놨다니까요. 이렇게 먹고 돌아다니다 보면 금세 배가 불러서 걷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또 자꾸 먹게 되는 게 한국 음식만의 묘한 매력인 것 같아요. 먹는 즐거움이 넘치는 여행이었달까요? 매건 교수님도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지셨어요. 매 식사 때마다 감탄을 연발하시더라고요. 교수님도 영국으로 돌아가면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울 거라고 하셨죠.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음식 하나로도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앞으로 영국에 돌아가서도 한식당을 자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한국 음식의 매력을 열심히 알려야겠죠? 이렇게 맛있고 매력적인 음식 문화가 더 널리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먹는 즐거움 하나로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이번 한국 여행에서 배웠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잊지 못할 경험을 안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옆자리에 앉은 매건 교수님과 여행의 추억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다음 휴가 때엔 교수님과 함께 다른 곳 말고 꼭 한국을 다시 오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다음번에 한국에 오면 서울 말고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